보험 전문가 보험 영양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5가지 보험 중 단 하나라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보험은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험들은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보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보험금과 보장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가입할 수 없는 단종된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해지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셔서 보장을 훨씬 적게 받으시거나 아예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억울할 수 있겠죠. 뒤에 후회하실 일 없도록 해지하면 안 되는 5가지 보험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첫 번째는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상해 실손 의료비의 한 종류인데요.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비는 보험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대한 실손 의료비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입원과 통원이 나누어진 상해 입통원 의료비, 그리고 큰 혜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상해 의료비, 이 2가지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을 하시던 통원을 하시던 상관없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까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본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1000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한도가 사진에 보이는 상해 입통원 의료비에 비해서 적은 편이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입원이든 통원이든 관계가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입원을 했을 때 한도가 1억 원인 실손이 당연히 1000만원의 실손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어차피 둘 다 100% 보장 한도니까 입원을 했을 때는 한도가 1억 원인 실손이랑 1000만원인 실손이랑 당연히 비교도 할 필요 없이 한도가 1억 원인 실손이 좋겠죠. 만약에 통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500만원이 나오던 1000만원이 나오던 100%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4세대 실비는 통원 시 20만원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 상해 의료비의 통원 한도 1000만원은 굉장한 장점이자 앞으로는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에 대한 치료비도 100% 전액 보장받습니다. 통원을 하셔도 50% 보장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원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혹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습니다. 산재사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는 비용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3년 이내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산재사고가 났다거나 그리고 내 실비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 실비보험이다 하신다면 보험증권 찾아보셔서 일반 상해 의료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차피 3년 이내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한방치료에 대해서도 치료받으신 내용 보장 가능합니다. 현재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한데 한의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여로 실비보험 처리를 해봤자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비급여 치료니까요. 그런데 일반 상해 의료비라면 입원, 통원, 구분 없이 100% 보장하고 거기에 약제비까지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탕약을 지어 먹어도 100% 보장이 가능하고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치료,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장이 뛰어난 보험인 거죠. 그리고 사고로 치아를 다치는 경우 상해 입통원 의료비에서는 치아 보철 치료를 보장하지 않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상해로 다치면 치아 보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원인이 상해인 경우 인레인, 올레인, 크라운, 임플란트 재료비까지도 100% 받으시고 또한 신체 보조장구 구입 비용도 보상하죠. 목발이나 허리 보호대 등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위한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1세대 실비보험이다 보니까 현재는 단종된 보험이죠. 그러다 보니 1세대 실비를 가입한 사람들끼리 계속 청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내가 청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이 보험을 가입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볼 수 있는 보험인 거죠.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일반 상해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만 보장하는데, 예를 들어 오늘 사고가 나서 다리에 핀 삽입술을 한 건 보장받을 수 있지만 180일 이후에 핀 제거에 대한 건 보장을 못 받습니다. 180일이 지나면 해당 사고건에 대해서 평생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급병실에 대한 차액 보장이 안 되고요. 현재 실비보험은 상급병실, 1인실이나 2인실을 입원했을 때 기준 병실과 차액에 대해서 50%는 보장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도 단점일 수가 있죠. 현재 가지고 계신 일반 상해의료비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최대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두 번째는 유명한 생명보험사의 여성보험인데요. 특정 생명사에서 1998년도에 여성을 위한 건강보험을 출시했었고, 요실금 수술 시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 상품이 개발될 당시만 하더라도 요실금이라는 것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었던 수술이었습니다. 요실금 수술 보장 외에도 장점이 많은데요. 해당 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자세히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보상 대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해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여성 특정암, 심질환, 뇌질환, 여성 만성질환에 대해서 수술 1회 500만원, 상피내암, 골절, 골다공증 100만원, 부인과 질환 50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장 금액이 가장 높은 여성 만성질환이 뭐냐면요.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500만원, 요로결석증에 대해서 500만원, 비뇨기계 기타 질환, 요실금에 대해서 500만원, 이렇게 해당 항목에 대해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건데 정말 혜택이 좋은 보험입니다. 그렇기에 이 보험은 정말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나 요실금뿐만 아니라 요로결석, 갑상선 관련, 고관절이나 관절염, 위궤양, 십이지장, 당뇨, 고혈압 관련 등 모두에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자 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하고요. 부인과 질환은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길 보시면 유방 관련, 난관, 난소, 자궁경부 및 자궁내막, 무월경, 기타 이상 자궁, 폐경기 전후 장애, 양성 신생물 등 여성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요즘은 부인과 질환 수술비를 판매하는 회사도 보기가 힘듭니다. 다음 해지하시면 안 되는 세 번째 보험은 2008년 이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인데요. 이때 암보험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타 피부암만 제외를 하고 갑상선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즉 일반암을 3천만원 가입하셨다면 갑상선암도 3천만원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갑상선암이 기타 피부암과 동일하게 유사암 진단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는 모든 보험회사들이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일반암의 20%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어떤 곳은 3천만 원을 준다, 어떤 곳은 5천만 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유사암 진단비로 보험사들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제재가 들어와서 한도가 확 낮아졌죠. 현재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비 2천만 원을 받고 싶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1억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갑상선암은 여성 2위암에 속하고 남성은 6위암에 속하죠. 그리고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걸린 암이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지급한다면 이건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건 큰 장점은 맞지만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어서 암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과거의 암보험도 유지를 하시면서 새로운 암보험으로 보완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네 번째는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1:1 비율로 가입되는 암보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는 일반암의 20%만 유사암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2022년 상반기까지에는 일반암과 유사암 한도를 1:1 비율로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다른 보장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분 해지가 가능하니 1:1 비율로 가입된 이 암보험은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10년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는 악용하는 사례들과 손해율로 인해서 본인 부담금이 대물은 20만원, 누수는 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전까지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을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현재는 모두 갱신형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평생 보험료를 내셔야 하지만 예전에 가입하신 비갱신형은 정해진 납입기간만 돈을 내면 되는 엄청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괴를 일으켰을 때 가입되어 있는 특약 한도 내에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이 피해 보상액을 대신 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실수로 인해서고요. 고의로 인한 폭력이나 기물 파손 등은 당연히 보장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준비하시게 되면 증권에 기재된 친족 8촌인의 혈족 4촌 등 굉장히 넓은 범위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배책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혹시 과거에 본인 부담금 2만원일 때 가입하신 분들도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재 자신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내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목적은 가입보다는 보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만큼 보상에는 절대로 문제가 없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 보험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보장이 동일하더라도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보험사별로 비교해 보셔야 하고요. 보험료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매달 보험사마다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기준을 매달 반영해서 디테일하게 비교해 줄 수 있는 진짜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보험 영양사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의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남겨드릴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기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